지금 찍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장 처음에 환자한테 그 칼을 댔다, 그 절개를 가했던 거는 흉관을 넣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전공 1년차 때 처음 이제 흉관을 넣게 됐는데, 절개를 내는 순간에도 아, 이 칼이 정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사람의 몸을 연해라는 느낌이 들어서, 흉곽 수술이 특징이 이 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로는 저희가 수술을 못 하잖아요.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이 갈비뼈 사이로 수술을 하거나, 저희는 최근에는 이 아래쪽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세트가 없어요. 그냥 박스 같은 데에서 하는 것들은 있었는데, 그거는 연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특정한 각도를 재현을 해야, 아, 이런 각도로 수술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어려워서 이거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전공의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일본에 하나, 미국에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 4년차 전공의 손동현 선생님께서 수초를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니들링은 항상 텐션이 안 가게, 조직에 이렇게 마지막에 잡고는 이렇게 돌아가게. 그쵸? 예, 컨티뉴어스로 한번 쭉 가봅시다. 한 번 밖에서 연습하면 실제 수술장에서는 정말 100번 하는 것처럼 효과가 높더라고요. 한 번 밖에서 해보는 게. 수술장 내부에서는 긴장도 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연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전공의로서 이제 트레이닝은 물론 교수님들이 수술하는 걸 어시스트하면서 배우지만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꼬매거나 이런 걸 연습했던 거고, 교수님 말씀하셨죠. 연습을 해야 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럴 때 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말해요? 환자를 오퍼레이터 쪽으로 붙여라. 이런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이 허리는 아프겠지만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오퍼레이터가 얼마나 수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를 오퍼레이터 쪽으로 붙이는 게 프로시저한테 중요해요. 그죠? 네. 훨씬 편해졌죠? 네. 항상 제 사이드로 붙여줘야 돼요. 이런 수술을 잘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8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8년의 수련을 거쳤고, 그 정도는 해야 환자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빨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경험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기술의 습득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트레이닝 거쳐야 이제 온전한 독립된 서전으로 이제 환자를 대할 수 있고, 완벽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이제 숙련된 전임이. 자. 저는 약간 항상 이렇게 하려 해서 방금 전에 엄청 어렵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올리면 또 긴감샘은 이렇게 좀 높여서 이렇게 하실 때가 좀 그러니까 포트를 낮추면 각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포트를 뒤에 뚫으면 페인이 심해, 백페인이. 집도의가 되는 순간은요,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요. 과연 제가 이제 여기서 1년, 2년, 3년을 더 한다고 해서 독립된 외과 의사로서 잘 할 수 있을지 많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구하고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장 어린 3년차가 가장 어린 3년차가 자, 3년차가 진행할 텐데, 요만큼의 캐비티를 통해서 여기에 수초하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손으로 한번 타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티슈가 다, 조직이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잡고 있지 않고, 자, 텐션 프리하게 손으로. 쭉 밀까요, 손? 네.
이렇게 할 기회가 요즘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제 다 오픈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손으로 진행했는데, 저도 처음 집도의로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이 개용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대동맥에 침입이 있다든가 폐동맥 혈관을 꼬매줘야 된다든가 뭐 어떤 클램프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용이 무조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개용술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익혀야 될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돼야겠다. 환자에게나 동료 의사에게서나 선후배 의사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행동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스스로 또 머리로나 손으로나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인플라메토리 파이브로블라스틱 튜머로 일어나는 질환이라서 매주 목요일날 저희 흉부외과에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실린 논문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요. 개인이 보다 보면 놓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환자 정보를 공유해서, 파라메디슨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환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하면은 리섹션을 완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드릴까요? 그 부모님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마진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캐ン서랑 가깝지 않은데 정상 조직을 잘라야 되냐고. 그게 이제 시드 앤 소일 시오리라고, 캔서가 있으면 주변 정상 조직의 티슈를 튜머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충분히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지만 수술을 해줬고,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우연찮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조석희 선생님께서 비슷한 케이스를 굉장히 어그레시브 할 때 수술을 컴플리트 리섹션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자 지금 NED로 잘 지내고 있어서 좀 아플 수는 있지만 컴플리트 로벡토미를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부모님의 어그리 하에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라포 좋아졌어요. 라포는 네, 좋아졌습니다. 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신 걸 보면서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되려면 외과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 중에서는 가장 멋있어 보이는 흉부외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순간은 전이미 때였는데요.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특히 전이미 때 굉장히 바쁜데 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되게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애기한테 아빠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 그때가 가장 흉부외과 의사로서 고비였던 것 같아요.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중에 첫 번째는 전립선 암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발견되셔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득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분이 이제는 외래에 오시는 게 지겹다고 안 오면 안 되냐고 말씀하실 때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후배들을 가르칠 때 되게 흉부외과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열정이 넘치는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게 힘든 전공의 시절과 전임의 시절을 거치고 견뎌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의사가 함께 되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진심입니다.